인사 5분 책방 오랜만이죠. 오늘 글방이죠. 뭐에 관한 책이었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일단 알고리즘의 지배와 이제 그로 인해서 성장할 시기가 없어지고 성장할 시기가 없어진다고? 네. 성장한 그 시기에 익혀야 될 것들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없어진다. 그렇죠. 뭘 배워야 하는데 어린 시절은 뭘 배워야 돼요 보통? 어린 너네 나이 시절에는 10대에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제 뇌가 자라고 있고 몸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다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미술을 해보거나 그다음에 운동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너무 의존하고 알고리즘만 너무 편하게 해서 그냥 그런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알고리즘이 뜨니까 이런 거에 도파민이 더 터진다. 그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편향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그 시기엔 편향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화적으로 익혀야 될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문해력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지만 사회 속의 문화에 편입이 되려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다운 문화를 익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알고리즘이 플랫폼 안에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원래 승강장이거든요. 승강장 뭐 버스나 기차 같은 걸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곳을 지금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너무 머무르고 있잖아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진짜 공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돈도 벌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오랜 시간에 머물러 있고 또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점이 없는 게 되게 큰일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그 글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새로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뭔가 좀 소름이 돋았던 거는 어떤 한 곳에서는 꾸준히 스마트폰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내가 다양한 측면으로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성공이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꾸준히 성공을 뭔가를 하는 거. 뭔가 성취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의 도파민이 나오는 친구랑 그다음에 그냥 그 알고리즘에 빠진 친구가 이제 나오는 도파민이나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미 나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줄 안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 줄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알고리즘 대신해서 도파민을 터뜨리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게.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나 존재하고 그 깨어있는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핸드폰이 무조건 악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정보를 얻고 알게 되는 게 많지만 네. 근데 아직 너희는 발달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네. 어른들도 좌지하기가 힘든데 공짜로 얻게 되는 도파민에 중독되면은 뭔가 성공을 하거나 꾸준히 뭘 하면서 성장의 기쁨을 얻잖아요. 그거는 뭘 잘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잘 안 되는 순간을 넘어가야 그거 잘하는데 그 지루한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이 많이 드물다. 그리고 요즘에 흔히 무슨 설명을 애들한테 시켜보면 설명을 굉장히 못한다는 거. 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단어의 조합을 그냥 약간 퉁쳐가지고 정확하게 서술 없이 말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는데 그렇게 언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의 생각도 더 갇혀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너 원하는 거 해, 너 재밌어 하는 거 해 하는 부모 밑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되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무섭다.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는 그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내가 보면서 그거에 대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는 총명하던 아이들과 핸드폰을 쥐어주기 시작하면서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막 핸드폰을 못 쓰게 하면은 엄마를 거의 막 밀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일부가 아니라는 거에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자기도 굉장히 많은 문화생활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규율을 정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구나. 자식의 핸드폰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그게 그 장애물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대한 통제가 학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핸드폰을 안 봐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유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보다가 공부하면 되지. 근데 핸드폰 보다 공부가 되면 바로 그렇게 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옛날 것도 생각나고 부팅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안 보는 게 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중요한 전달 사항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없애기에는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뭐 SNS나 쇼츠만 금지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가 통제를 못해요. 애들이 핸드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또래 집단이 중요하니까 애들하고 연결이 돼야 하고 그 문화를 모르고 뭐 밈 같은 거 모르면 애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걱정돼가지고 더 안 봐. 더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맨날 SNS에서 화상 통화하면서 3시간, 4시간 보내. 근데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엄마가 그걸 끊는다는 거는 걔 입장에서는 자살을 해라 라고 똑같은 거야. 애들 사이에서 내가 역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네. SNS 세대로서 민서가 얘기하자면 민서는 SNS 체류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도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세상에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울려야 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 일단 이건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음, 친구가 원래 인스타가 있었다가 지웠어요. 왜요? 근데 자기가 중간에 봤는데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중간 고사를 중간 고사를. 중간고사를 봤는데 너무 못 봤대요. 네네. 1학년에 비해. 그래서 2학년 때 와서 끊었다는 거예요. 네.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머리에 더 잘 들어온 느낌이 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그냥 뭔가 친구들 측면을 보지 말고 나한테도 좀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는 다른 시간은 그렇게 잘 뜻깊게 소비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도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물론 일시적인 관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거보다도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자기 인생이고 걔네는 걔네 인생일 뿐이니까.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란 게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용도죠. 그렇죠. 플랫폼에서 체류 기간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해서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내가 원하는 게 계속 나와요. 시야가 좁겠네요. 그 부분만 완전히 파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거를 내가 만약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짜르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능동적으로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쇼츠만 보지 않고 검색을 하면 거기 관련된 알고리즘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줘요. 근데 알고리즘은 단순히 틱톡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얘네들의 이런 숏폼 같은 것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독자가 되게 롱폼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주 보는 뭐 2시간 이상짜리 뭐 요약본 이런 것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목적은 그저 이 사람들이 오래 이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플랫폼 자체가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옮겨야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승강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기차역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게임은 그렇진 않지 않아요? 게임은 알고리즘하고 기반된 그런 게 아닌데 게임 자체가 되게 단기 목적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유혹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전문적으로 막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한 게임이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게임을 잘하면 사실상 잘하니까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못하면 원래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건 재미가 없어도 현실보단 잘하는 거죠. 아, 현실에서 수행해야 할 게임 캐릭터보다는 NPC라고 해도 거기서도 좀 잘하는 게 있고 뭐 현실에서는 뭐 구박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게임 속에는 없다거나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에 목적이 게임 회사들이 레벨을 올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줘요. 아무리 못해도 출석만 잘해도. 근데 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출석 잘한다고 뭐 만점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죠. 이게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다음에 그 유튜브나 쇼츠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인생에서 좀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되게 심각성이나 무게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너무 쉽게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배워야 될 거 못 배우면 어른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지. 내가 그 알고리즘 숏폼에 빠져 있는 동안 또 다른 애들은 다른 거를 해본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 말고 진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비력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능력과 뭐 현명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소비자가 되어 가면은 약간 좀비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정하는 대로 그 피냄새를 따라서 막 움직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냥 감에 의존해서 막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비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개미떼들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깨어 있으려면 뭔가 밭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머릿속에. 밭도 없고 논도 없는데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너무 과한 걸 기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슬픈 부분은 부모님도 어떻게 그 아이를 통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안 그러다가 원래 그러는데 애들도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고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애들이 좀비라고 내 자식을 좀비로 키우면 안 되죠. 그건 안 그건 되지. 잘못됐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자식을. 자기 자식을 통제해야 되잖아. 부모의 마음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통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통제를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애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계속 학생으로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 4년만 있으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5년만 있으면 어른이에요. 그렇네. 자기 한 몫을 해 나가야 하는데 막 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약속 시간이나 지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알바에 대한 책임도 부족하고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유튜브나 쇼츠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요즘 애들의 그냥 정신 연령이 한 5년 정도 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뭐 사회성, 그다음에 선생님과 잘 지내는 그런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한 5살 정도는 어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선생님의 데이터로는. 우리 학원 아이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얘기는 2, 3학년 아이들이 할 얘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얘기를 중학생 애들이 하고 그게 이제 좀 의아하다. 그건 순수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순수하고 아이 같다. 아이 같은 동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어른들 같이 흉내는 내면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선생님은 되게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머물러 있지? 아이들이? 이런 생각. 그러면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게 삶이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뭔가를 계속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넓혀 가야 하는 게 삶이라면 그럼 민서는 SNS는 민서한테 뭐예요? 쇼츠는? 유튜브는? 좋아하잖아요. 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머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척척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편리와 그다음에 나의 선호를 위한 거지. 너의 선호? 네. 너의 기호를 잘 반영해줘서 좋다?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선호하는 게 거기 다 드러나서 좋다? 네. 너를 잘 맞춰주는 그냥 로봇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그쵸? 의미는 없어요? 그 이상 의미가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 오래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밌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네. 그냥 다른 의미는 없이 네. 재밌으면 그렇게 오래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재미없으면 꺼요. 재미없어지기도 해요? 재미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아주 중독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이 글을 읽고 이제 모든 사람이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중독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네. 다른 세상에서 다른 걸 펼쳐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여유가 되는 사람이 많이 학원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학원에서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있겠지만 이게 그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학원에서 막 대놓고 핸드폰을 막 2-3시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억제 효과하고 해야 하는 걸 해야 하는 촉진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옆에 애들도 하고 있어. 옆에 애들인가 물론 경제의식 때문에 보내는 면도 있죠.
예, 그냥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갖춰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뭘 가장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선? 경험. 10대 뭘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아 맞죠.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근데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그게 자기 중심적인 애가 있고 뭐 자기 중심적인 아이, 자기애적인 애가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건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건데 자기애적인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알고리즘이 굉장히 자기애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꾸 맞춰주니까. 사람을 알고리즘 하려는 거 하는데 근데 누가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점을 나 세상에서 먼지 같다 내가 그런 걸 세상에 나가서 알아보는 시간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아닐까.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올리고 그게 이제 좌절했을 때 그냥 다시 올라가는 회복 탄력성의 능력도 올려보는 것이 학교인데 오히려 학교 역할이 그거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많은 좌절해서 그냥 좌절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율을 맞춰주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저희 과목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있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상 사회성을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친구와의 그런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 면도 주셨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학교가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사람 애들이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고? 너무 의존하고 그다음에 근데 너무 또 그런 걸로 때문에 또 더 인스타나 SNS에 그래요. 빠지고 그런 면 있잖아. 또래 집단의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기대려고 하는 건 꼭 학교 때문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의존을 하지 않을까? 애초에 접점이 없으면 하지 않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덜 하겠지 아마.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좋아서 가는 애들도 있겠죠. 학교가 SNS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SNS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길러보는데 사회 아니면 학교 아니면 어디서 길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이 두 있네, 역기능이 있다고? 가지의 그게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딱 그 나이에 갖춰야 할 역량이 없으면 학교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힘들어하고 하고 아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 문제가 있죠. 또 역량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넓게 보고 높이 보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가 너무 이렇게 뭔가 해야 하는 순간에 그걸 안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 그것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다 누적돼가지고 민서 인생에 나타나요. 인생에 대해 정확해서 내가 그때 이거 안 하고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러는구나 이런 게 나타나니까 뭐 이유를 달고 왜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왜 해? 라고 묻는 거에 그냥 기본 속성은 뭐야? 안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세상에 왜 하는 게 어딨어요? 민서 엄마가 민서한테 밥 주면서 왜 밥 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애들하고 그냥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으면서 이제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너무 궁금해하는데 아이들을 더 어리게 만드는 건 정말 알고리즘이고 그 부모의 두려움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혼내면 주눅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모의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부모도 알고리즘처럼 돼 있고 아이도 알고리즘을 좋아하고 세상은 알고리즘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글을 읽고 한 주제를 얘기하자면 이런 알고리즘은 잠깐의 단기로 이런 흥미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마약 같은 알고리즘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 그죠?